네, 오방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네, 마이크를 지금 못해서, 네. 지금 사실, 예, 이 마이크를요, 마이크 카메라 돌렸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보통 방송국에 가면은요, 이렇게 마이크 낄 때 참 민망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저도 용감한 기자들 할 때, 방송에서 용감한 게 아니라 마이크 찰 때 더 용감해진다는 말이 할 정도로, 네. 네. 근데 이경 대변인 상당히 좀 놀라셨어요. 아, 평소와 다르게 오늘 대단히. 아니, 마이크를, 이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왜 여기 있죠? 당황이네요. 네. 당황한 거는 한덕수인 줄 알았더니, 네. 예, 오늘 당황한 이경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니요. 전 그냥 마이크 때문에 당황했고요. 한덕수는 뭐 죽을 고비에 나 있는 거고, 한덕수는, 네. 저는 돈 걱정 안 하잖아요. 한덕수는 단일화 안 하면은 이제부터 돈이 막 나갑니다. 아니, 그 어떻게 할 거야? 양반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래.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 인사는 했나요? 네. 자, 죄송합니다. 정신 없다 보니까 인사도 안 했는데, 이경 대변인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정신이 너무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되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늘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요즘에 라이브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은 약간 좀 긴장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계속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댓글을 보아가면서 제가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해도 댓글을 이렇게 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느낌으로 하니까 좋은데, 예, 참 그러네요. 다 준비를 잘했는데 마이크 때문에. 네. 아무튼 남덕수는 이제 그 사람이 돈은 많지만 그래 선거비용을 아끼려고 했잖아요. 김문수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4억 썼습니다. 최소 4억이죠. 최소 4억이에요. 그러니까 당에 낸 돈만 4억이에요. 네. 당에 낸 것만. 기타금 1억, 그리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거기 이제 여론 하잖아요. 그거 모두 다 후보가 냅니다. 야, 당에 낸 것만 4억. 근데 한덕수는 1원도 내지 않고 지금 무혈 입성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전 입성도 하려고 아니, 하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도 화가 날 것 같아. 그리고 그러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의는 좀 갖춰야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약간의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예의도 없고 절차도 없으면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은 원래 예의가 있고 절차가 있어도 절대 받아들일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덕수는 예의에 대해서 한덕수가 요즘 영어를 하니까 I don't care. 나 상관 안 해. I don't mind 하고 좀 마인드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또 상관 안 해. 뭐 이런 거거든요. I don't mind 뭐 괜찮아 이 정도라면은 참 그런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랬던 한덕수가 요새 김문수를 만나서 엄청 당황한 것 같아요. 튕기는 김문수, 당황한 한덕수. 수수 돌림인데요. 자, 결국 이러다가 국힘당의 단일화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겠나. 재밌죠. 재밌네. 예,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라고 하고 뭐 싸움 구경이라고는 합니다만, 야, 이거는 어디 쪽에 속하나요? 싸움 구경인가요? 이거 싸움 구경이죠. 네. 싸움 구경이죠. 그러니까 국힘 지도부가 어제였어요. 어제 기사로는 7일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세게 막 밀어붙였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럴 때 김문수가 아니 이거 무슨 한덕수당이냐. 그러니까. 세게 막 받아쳤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뭔가 잘 조율이 되는 듯한 분위기는 풍겼어요. 그렇지만 이미 아니 이게 무슨 한덕수당이냐 이렇게까지 그렇지. 어제는 나온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단일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당 지도부의 워딩이었습니다. 근데 글쎄 의지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하기 싫을 것 같아. 아주 그냥 너는 그냥 거쳐가는 정류장이고 최종 목적지는 한덕수야. 중간 그쵸. 기착지 주제에 좀 말이 많어. 이딴 식으로 나오면 중간 기착지 기분 나쁘지. 그런데 중간 기착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니 김문수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이게 워딩이 따옴표로 나온 겁니다. 뭐가 나왔냐? 사기꾼. 사기꾼. 이야, 단일화 의지 있냐 너 김문수?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센데요, 이 워딩이면?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MBA 통화에서 사기꾼이라는 워딩이 나왔다는 보도가 이것도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자예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아니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힌 거는 있습니다. 반일화하겠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정확하게 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 빠른 시일은 이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서두른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막장이죠. 사기꾼이다. 아니 한덕수 당이냐? 완전 막장까지 다다른 거죠. 내가 김문수라도 기분 나쁘겠어. 5월 3일 날 결정이 됐잖아.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단일화 하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하다못해 한 며칠은 우쭈쭈 해주는 날이 좀 있어야지 2, 3일은. 그런데 7일까지 단일화를 하라 그러면 하루도 입지 말고 바로 넘어가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김문수가 의지가 있었어도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뭐야? 나는 뭔데?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이 풍경을 보고 뭐 코미디다 이렇게 표현한 언론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 정치인도 민주당 내 정치인도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 정말 해산돼야 마땅한 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란 네. 수계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입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는데 내란을 일으킨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위헌으로 탄핵이 됐고 최소한 내란으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당에서 자당이 뽑아놓은 대통령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내란 정권의 2인자를 지금 추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네. 아니 그러면 이것이 해산 직전의 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되게 희화해주면서 코미디다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탈하다라고 해야 되나? 기가 차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 같습니다. 그런 김문수도 국무위원이었어요. 장관이었어. 그럼요. 그리고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유일한 국무위원이었어요. 김문수가 내란에서 자유롭다고 그들이 주장한 건 단 한 가지예요. 국무회의가 형식에 맞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내란 정권의 2인자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네. 사실 국무총리쯤 되면은요 내란을 몸바쳐서 막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럼요. 몸바쳐서 막지 못하면은 소극적으로 나 거부했다라는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럼요. 하다못해 최규하도 12.12 쿠데타 때 네네. 나 사후에 내가 재가를 했다는 표시를 해놓고 가요. 그래서 그 계엄령 선포하는 거기 국무회의록에 제가 날짜를 따로 적어줘요. 그래서 시간은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사후에 승인했다라는 걸 거기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도 남겼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내란에 관여를 한 겁니다. 그렇죠. 내란을 소극적으로나마 방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극적으로 정말 방조했는가?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 계엄을 저지하지 않았던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때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전부 다 이거를 계엄을 저지하는데 국회까지 가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안 한 건데 그 지도부가 왜 한덕수를 이렇게 미느냐. 그럼 한덕수가 내란에서 자유로운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아직 사실 모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네. 그 검찰 측에서 한덕수 관련된 수사 그럼요. 자료를 넘기질 않았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수사 자료를 넘기지 않는 바람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정적인 자료는 다 검찰에서 넘어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검찰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에 그 기각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덕수, 진짜. 아무튼, 지금 현재 한덕수가 이렇게, 거의 추대되는 분위기잖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그 내란 지도부, 그러니까 내란 정권의 지도부가 한덕수를 추대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추대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이 추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란 정권의 지도부가 일부 추대하는 것인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한덕수가 저렇게 어떻게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무전 입성, 무혈 입성, 네, 예. 돈도 쓰지 않고, 혈전이군요. 무혈전. 네, 예, 무혈전 입성을 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의 그 입김이 있기 때문 아니냐. 그 입김은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일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을 부른 거는 윤석열이고, 한덕수를 부르는 것은 김건희다. 네, 김건희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연결고리도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뭔가 좀 하다가 하다못해 내가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새를 모으다가 그래가지고 뭐 단일을 한다면 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최소한의 그런 액션조차 그런 외양조차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한덕수랑 합쳐버리겠다. 한덕수를 네. 끌어넣겠다는 거니까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럼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덕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출마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덕수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김앤장 같은 데서 고문을 있어도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돈 차이가 네, 나요. 엄청나죠. 국무총리 한 번 한 거 엄청나죠. 하고 국무총리 대통령 두 후보. 번 한 거 하고 거기다가 권한대행 한 번 한 거 하고 그렇죠. 심지어 그 대통령 후보까지 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아마 0이 하나 더 붙을 겁니다. 어마어마할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0이 하나 네. 더 붙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미국과도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덕수를 고문으로 찾을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미국 더 쪽으로 들어올 어마어마할 때 거죠. 한덕수는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아까처럼 내란 세력이 한덕수를 미는 데에는 뭔가 서로 간에 내란에 서로 간에 뭔가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한덕수를 미는가?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거나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학까지는 한덕수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학. 네. 당장하고는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김문수는 당장하기 가능한 사람이야. 김문수는 가능하죠. 정치인이에요. 가능합니다. 한동훈도 못할 거라고 해도 한동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밀어내고 미워서도 밀어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뭐 홍준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한덕수만 당장학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지도부가 왜 이렇게 한덕수를 미느냐. 한덕수가 후보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당장하는 본인들이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러니까 그들끼리 정말로 정말 그 톱니바퀴가 맞듯이 그들끼리는 참 계산법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전 처리용 투수를 잘 뽑은 거네. 그럼요. 한덕수도 손해볼 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는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돈만 안 쓰면 되는 건데. 돈 안 써야 되는데 한덕수는 돈 안 쓰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내세우는 게 별로 다 좀, 뭐 저런 걸 얘기를 하나 할 정도로 변변치 않은 것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광주 사태라고요? 참, 그딴 소리를 하는데.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민주당 측의 어떤 후보도 광주 사태란 발언을 한 바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한덕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한씨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은 한신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항상 어법이 그래요. 네. 민주당도 옛날에 그러겠다. 언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그래서. 게 그런 거는 스킬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당장 한덕수가 뭐라 그러면 야, 내란 방조범이 할 소리가 아니지. 사실 그 말로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참 민주당에서
그 말을 안 써먹고 있어요. 당장 나 같으면은 야 내란 방조범이 내란 공범이 그딴 소리 할 건 아니지 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정부의 2인자다 이런 좀 얘기는 못되게 일부 해야지. 못되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정중하게 저도 못되게 내란 정부의 2인자다가 아니라 내란 공범이 할 소리는 아니죠. 어? 그렇게 그 뉘앙스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입이 100개 1000개 있어도 못해 정상 아니냐. 네가 할 말이 그렇게 많어? 라고 이렇게 해야지. 내란 정부의 2인자가 할 말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네가 할 말은 아니죠. 당신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려면은 그 공범이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범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한덕수처럼 공범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네. 그래도 이 한덕수가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네요. 그렇죠. 그 손학규 씨를 만났다고요? 손학규 만덕산 거사를 만나셨어요? 바른미래당 그 전 대표죠.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고요. 그러니까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찬 회동을 해서 보도가 많이 나갔는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마지막 그러니까 공직이죠. 직책입니다. 직책. 그런데 이게 보도가 많이 되죠. 많이 됐더니 한덕수 측에서 언론사에 일일이 다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지도 합니다. 민주당 전 대표로 해달라. 네, 민주당 전 대표를 해달라. 그러니까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쓰지 말고 전 민주당 대표로 불러달라 요청을 하는데 근데 민주당 전 대표인 것이 17년 전입니다. 17년. 그리고 지금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닙니다. 예, 대통합민주신당인가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17년 전입니다. 참 열받는 게 17년 전에 한덕수는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에 갔었어요. 지금이 네. 사실 5월 달 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렇죠. 저는 4월 30일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출석했던 날이 4월 30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마음이 훅 무거운데 한덕수는 국무총리까지 해놓고서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까지 해놓고서는 돌아가셨는데 얼굴을 비치지도 않은 놈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 운운을 하다니 진짜 매를 부르는 놈이군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매를 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내용이 없구나. 정말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손학규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내용이 없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이고 뭐 딱히 그럴싸한 말도 없었구나.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책에 대한 억지 군의를 짜내는 것이 한덕수의 한계입니다. 지금 한덕수의 한계다. 그러니까 한덕수 보면요. 자, 우리 보세요. 한덕수가 어떤 공약이 있는지 하나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없어요. 한덕수가 무슨 공약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덕수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개헌, 나 3년만 하겠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경제 전문가라며, 통상 전문가라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다 들켰는데요. 이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제 한덕수 같은 사람은 미국의 대리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대리인이 아니라 미국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국익을 팔아먹는 놈이거든요. 근데 참 이런 자들이 대선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해요. 맞아요. 한덕수 통상 전문가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덕수가 우리와 만난 협의를 더 서두른다, 더 안달이 났다,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그 발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한덕수 측이 먼저 실수를 한 거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대화한 거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그거는 그 국제적인 외교의 언어이기 때문에 흘리면 안 되는데 한덕수가 트럼프 측에서 너 대선 이번에 나가냐 이걸 먼저 했습니다. 전화. 네, 이거를 먼저 했어요.
이거는 맞네. 외교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맞아요, 한덕수가 맞아요. 먼저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비센트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걸 얘기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 통상 전문가라는 말에 대해서 한덕수는 선거에 눈이 멀어서 외교 전문가, 통상 전문가도 아니다. 이런 사소한 것만 외교 언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인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스콧 베센트 장관 자체가 이거를 한덕수한테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문수 측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받았겠네. 자기가 봐도 그렇죠. 내가 한덕수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솔직히 내가 더 낫구만. 그런데 이제 김문수 측에 이제 선거에서 총괄을 한다고 하는 김재원 전 의원이 김재원 그런 전 얘기를 의원이요. 하잖아요. 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강하게 의심을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백드롭 그러니까 선거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자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백드롭을 여기 배경. 왜 우리 최고위원 회의할 때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굳이 후보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의 슬로건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거부했다라는 것이 김재원 전 의원의 말입니다. 야, 네. 아무리 며칠짜리 뭐 2, 3일짜리라고 해도 2, 3일 동안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네. 저런다면은 뭔가 되게 지금 저 양반들 국힘당 쟤네들 지금 상당히 뭔가 다급하구만요. 그러니까요. 김문수는 어차피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김문수한테는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드롭도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주의 디지털 센터 촬영장이 있는데 여기가 대선 후보들이 영상 찍는 게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약을 했었대요. 찍어야지 일단. 예약을 했었대요. 그런데 당에서 취소했다. 왜? 당에서 취소했다. 아니. 그것이 김재현 전 의원의 말인데 그러면서 서울의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냥 벽볼 영상 말고요. 선거 벽보용 사진 그리고 홍보용 사진만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에서 당 후보잖아요. 사기꾼이라고 했어도 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처에서 옆에서 한덕수도 같은 날 같이 찍었다. 야, 이거 정말 이게 예의가 없네. 이거는 진짜 그냥 뭐 한덕수, 김문수 뭐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예의가 없네. 그런데 한덕수는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인데 그걸 왜 당에서 찍어줘? 지원을 해준 것 자체 이거 해당 행위 아닌가요? 해당 이거 행위죠. 나중에 해당 행위인 걸 밝혀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야. 일부 지금 지도부가 아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당권을 다시 잡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다시 잡는다 해당 행위로 이 사람은 정말 탈당을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근데 됩니다. 참 막장이네요. 정말 막장 드라마네요. 아니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당에서 지금 이 당에 낸 돈만 4억인데 당에 낸 돈만 4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쪽에 쓴 돈은 이것도 수십억일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전에 반기문이 20일 동안 무슨 뭐 한 40억인가 40억을 썼다고 하는데 왜냐면 지역마다 선거사무소를 그럼요.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에 낸 것만 4억인데 그러면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여기에 나경원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의힘 자체가 자기 자당의 대선 후보들한테 사기극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내란 2인자인 한덕수를 왜 이렇게 후보로 추대하는가 여기에 더 큰 의심이 듭니다. 다른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네. 다른 계산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들이 계속 당권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윤석열하고 뭔가 주고받은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싶기도 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 끌어내리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내일까지 오늘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채널A 방송에서 나온 걸 제가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네. 내일까지 무응답일 때는 후보 교체를 고심한다. 네, 이 사진인데요. 네. 채널A에서 방송한 걸 제가 딱
네. 아니 정말 전 너무 놀란 게 내일까지 무응답일 땐 후보 교체를 고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만 하면 되느냐면 이제 15일 날쯤 12일 날 이제 그 선거 투표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15일쯤에 홍보물이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가잖아요. 네. 투표 용지 인쇄 들어갈 때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고 보통 봐요. 그러면 15일 정도고 아니 그리고 한덕수도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들어. 아 진짜. 물론 내가 뭐 여기 뭐 김문수 편을 들 필요는 없는데 진짜 날로 들라고 보네.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돈 한 푼 안 쓰고 그냥 야 대단하다. 아니 역시.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측이 이렇게까지 밀어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연되면 될수록 정말로 안 달라는 건 한덕수 측입니다. 한덕수는 우선 첫 번째 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본인들이 뽑은 후보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죠?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한덕수를 추대하느냐. 우리 과거에도요. 한덕수가 무소속이고 만약에 한덕수가 무소속이고 김문수가 그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 한 바가 있습니다. 있죠. 근데 다만 무소속 후보가 표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쓴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한덕수를 미느냐?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내란에 본인들이 가담한 바가 있다라는 거. 좀 그런 걸 포함해서 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는 지금 이 단일화가 안 될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점점 행동이 거칠어진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덕수. 말도 거칠어지고 뭐 삿대질했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요. 아 맞아요. 한덕수가 그러니까 그 가는 토론회를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소속 대선 후보로서 가는 토론회가 있는데 한덕수가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삿대질하고 목소리를 낸 것이 박지원 그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한덕수의 배우자가 무속에 대한 지대한 전문가다라는 거에 김건희보다 대해서 더 세다더라. 네, 근데 뭐 이렇게 무속에 대한 지대한 전문가다라는 건데 한덕수는 우선 그 관훈 토론 내내 이름을 밝힌 바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그분이다. 그분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후보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딱 한 명,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3인칭 대명사로 했는데 박지원을 그렇죠. 딱 집어서 네. 예. 고유명사를 불렀군요. 네. 그리고 무소속에 대한 지대한 전문가가 있다. 나 이거 고소하려다 말았다 하면서 계속 삿대질을 계속합니다. 계속. 그것도 정면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고 계속 삿대질을 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아팠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요. 왜 다른 건 안 그러면서 왜 굳이 이것만 이렇게 했느냐. 좀 그래요. 근데 이거 말고는 정말 한덕수에 대한 관훈 토론회 자체가 속빈강정이었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헌하겠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하겠다. 난 3년만 유지하겠다. 이거 말고는 공약이나 비전 제시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그러니까 큰 맥락도 없었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더욱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요. 이렇게 자격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내란 정권의 2인자예요. 자격도 없다. 그리고 한덕수를 지금까지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나왔는지 명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도 하지 않았다. 준비도 없어. 맞아. 네. 준비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나와서 나 단일화 할 거야. 한덕수한테는 두 가지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개헌과 단일화. 개헌과 단일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찍어내리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의 제3자에 의해서 찍어내린다. 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찍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로서는 윤석열, 김건희밖에는 다른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덕수가 개헌과 단일화에 대해서 아니 이거 무슨 윤석열이나 김건희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과는 정말 밀접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한덕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화의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국민이 언제 단일화하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아 단일화 안 하면 국민이 배신이라고 했나요? 본인이 혼자 워딩에 오히려 국민은 특히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국민은 한덕수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가 맞아요. 70% 가까이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개헌을 성공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재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뭔 개헌이요? 국민들이 언제 개헌이 뭔 대한민국 재통합이라고 솔직히 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개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면 좋지. 지금 문제가 몇 개 제기가 됐으니 그 개헌을 하자. 뭐 그거 네. 반대 안 하는데 네네. 당장 개헌을 안 하면 나라가 쪼가리가 난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국민들 경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들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이 줄줄이 사퇴를 하니까 환율이 떨어졌어요. 정말 놀랍죠. 급락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럴 수가 물어봤으니 있습니까? 1,370원. 아, 1,397원. 1,397원. 중요한 건 1,300원대로 갔다라는 네. 거. 아, 이거 얼마 전까지 1,400원대였어요. 네. 1,440원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길래 제가 이제 예측한 게 1,38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침에 1,397원이었고 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370원이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경제교 대통령이라고 표방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가 사라졌는데 사라지니까 환율이 내려갔다. 최상목이 사라지니까 야. 그런데 본인은 개헌과 단일화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이 개헌도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말도 없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 맞아요. 진짜 지랄이죠.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아유. 그러니까 제가 한덕수를 보면은 흔히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사람, 정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공익이나 국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 본인이 그 가고자 하는 그 지위, 쟁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것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미사용을 아무렇게나 골라 쓰는데 그게 국민이고 그게 국익이고 그렇더라고요. 국익과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국익을 하는데 마치 최면 네. 출사인 것처럼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거기 속습니까? 좀 속는 분들 계시던데. 네, 속지 마세요. 예, 절대 저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TK 네. 계신 분들 좀 속으시던데. 아니 근데 개헌에 대해서 그럼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네. 개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권력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거냐 질문했는데 한덕수의 워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선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일을 자세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뭘 하자는 거야? 뭘 하자는데 그럼 개헌을 하자는 거야? 적절하지 않다. 아니 그게 뭘- 답답해 환장을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딴 식인 거예요. 이게 평생을 이딴 식으로 살아왔어. 평생을. 아니 아유 진짜 매를 부르네. 개헌을 주먹을 하지 부르네. 주먹을 대한민국 재통합이다 말한 사람이 여기서 개헌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없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헛소리 하나 더 했습니다. 우리 응급실 뺑뺑이로 안겨준 뭐 의료개혁 졸속 네. 있잖아요. 졸속 의료개혁 그리고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한 거 한덕수가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한 일이래. 네,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잘한 일. 뭐 놀랍지 않습니까? 야 진짜 네, 이거 뻔뻔스럽다고 해야 네. 되나? 잘한 일이다. 야, 네, 내란 세력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윤석열하고 그 3년을 같이 붙어 살았던 거야. 아이고. 근데 요즘에 가나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불쌍해요. 저 한덕수 같은 놈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을까. 이 새끼가 또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 때 앞에서는 얼마나 알랑방구로 꺾었어.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트럼프한테 알람방구 끼는 거 보면은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 전문가들을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분야든 전문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전문가도 괜찮은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전문가도 괜찮은 사람은 있는데요. 아, 진짜? 전문가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고르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자, 전문가는 믿으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가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할 때는 어떨 때냐? 그 사람은 의심받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전문가든 정치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의심받고 감시받을 때 제 역할을 합니다. 아, 그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예. 네. 턱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지 멋대로 합니다. 전문가니까 나한테 다 맡겨.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도요,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겨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 문영배 재판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이제 평가할 때 다 좋게 나오죠. 네. 하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재판관이 될 수 있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 내리는 그 넉 달 동안 우리 국민들한테 졸라 욕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무슨 결정이 어떻게 났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문가 믿지 마세요. 전문가들끼리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원전이에요. 전문가들 맨날 툭하면 한전에서 그 새끼들 뭐라 그럽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라 그러지?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우찌됐는데 이번에 체크 원전 결국 까먹었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감시받지 않는 전문가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절대로 믿으면 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문가 그룹은 필요합니다. 정말 네.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전문가 그룹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치킨협 회장님, 오 남잔데 하셨어요. 누가 남잔데? 그러니까 장용진 기자님을 보고 오 남잔데 혹시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오 남잔데? 왜 자폭을 하세요? 저 남자 아니에요? 엄마예요, 엄마 여자예요? 아니 왜 자폭을 하세요 왜? 네. 네, 다들 지금 이제 그럴 수 있죠. 이경 보고 오 이경 남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장군이죠 뭐 제가. 네, 참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다들. 네. 여기 아마 다들 빵 터지셨을 거예요. 예, 벌써 이제 올라옵니다. 크크크크. 오 상남자라고. 예. 젠파랑이님 아무리 그렇지만 상남자라니. 에이. 아니 그 우리 기자님께 할 수도 있고요. 네. 상남자 빵빵 상남자. 네. 아니 네. 농담하는데 또 그 떨어지는 건 또 뭐야? 6,000명에서 5,000명으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은 빨리 내용을 빨리 가시죠. 네, 네, 여러분들은 마무리하시죠. 처음 보십니다만 저는 간혹 보는 거라 예. 근데 뭐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스스로한테 무슨 셀프 면죄부 준다 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거 얘기를 합니다. 그 내란에 가담했던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라고 매우 강변을 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 중이란 핑계로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검찰이 되게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주 간결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수사 기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네. 즉
한덕수 이제 지금 예비 후보가 그러면 내란에 가담했다는 여부를 놓고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는 피의자 신분이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한덕수는 자기 방탄을 위해서 출마한 네. 건가요? 한덕수는 피해자 신분입니다. 그것도 내란에 대한 피해자 신분이다. 내란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것이다. 그럼요.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국민의힘 중 지도부가 왜 이렇게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들도 피해자 신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들 도망가려고 하는 거다. 그럼요. 결국에는 도피, 은닉, 네.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다. 네, 거기에 플러스 이후에도 당권, 선거는 이번에 그들도 분명히 진다고 생각합니다. 진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당권 장악. 아, 재밌겠네요. 예, 네. 향후로 보면서 참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김문수가 언제까지 객일지. 김문수가 그러니까 그래도 정치 경력이 꽤 있지만, 좀 믿음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김문수가 잘 싸워주기를. 네. 사실 김문수 씨를 보면은 조금 불안해요. 이분이 치매기가 살짝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김문수 씨 화이팅. 원래 나는 또 김문수 씨 화이팅. 원래 치매기가 살짝 있을 때 그 고집이 죽인다니까. 올해가 절대로 안 물러서. 진짜 여러분. 무슨 치매 뭐 그런.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아예 치매가 많이 오신 분들은 저 고집이 그거 없어요. 오래게 살살 구슬리면 잘 구슬려져. 그런데 살짝 오셨을 때, 아유, 야 진짜 이 고집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나 이렇게 진짜 무서워요. 아니 진짜 열심히 해서 준비했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시네 진짜. 자 김문수 화이팅.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금요일 뵙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정신을 네. 열심히 준비했구만. 김문수 치매 고집 오래가가 뭐야 진짜. 네, 외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뵙겠습니다. 네. 자, 들어